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뷰 양봉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쉐보레 콜로라도인데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출시돼가지고 행사장에서 시승해본 기자들이나 아니면 광고 영상들 보면 굉장히 주행 성능이 좋다고 하고 견인력도 좋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런 컨텐츠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콜로라도의 주행 성능 테스트와 함께 견인 성능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바뀐 주요 사양부터 볼 텐데요. 일단 주요 사양 같은 경우는 디자인, 그리고 기능적인 면하고 쉐보레의 이 픽업 트럭 노하우, 이 세 가지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콜로라도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일단 그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더 입체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릴 같은 경우도 크롬을 쫙 빼면서 좀 더 세련돼지고 젊어진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그릴 가운데 엠블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얘는 상위 트림이라서 보타이 엠블럼도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가장자리로 LED가 또 들어와서 굉장히 예쁜 포인트가 돼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범퍼도 보면 이 하이그로시 블랙으로 처리돼서 범퍼가 좀 더 넓어 보이고, 가운데 범퍼는 그레이 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람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도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이 위급 모델인 실버라도랑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도 나고요. 한 채도 더 높아지면서 세련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제 17인치 휠이 보이는데, 이 휠은 뭐 실버 메탈릭 알로이 휠이라고 해가지고 그레이톤의 메탈이 살짝 보이는 그런 휠이에요, 쉽게 보면. 근데 이거 이제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해가지고 가에만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형상화 됐거든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구디어 랭글러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이제 AT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터레인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국도에서도 좋고 고속도로, 오프로드에서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인데요. 이게 소음도 많지 않고 연비도 적당히 나와서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타이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타이어가 들어있고, 얘는 G7원 X인데 뭐 2인치 리프트업이 기본으로 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사이드 미러는 블랙, 그리고 여기도 블랙, 여기도 블랙인데, 요거는 이제 G7원 X에서부터 이렇게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미드나잇 트림이라고 한다면 이 바디 컬러나 이런 것들만 블랙인 게 아니라 이 휠까지 싹 다 블랙으로 바뀌고, 머플러 팁까지도 싹 다 블랙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승차는 흰색이기 때문에 이런 쪽만 크롬이 빠지고 블랙으로 처리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내는 사실 조금 틀린 그림 찾기를 해야 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바뀐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기존 디자인하고 동일하고, 이 디자인 자체도 판매하고 있는 상급 모델인 실버라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안 바꾼 것 같은데, 어쨌든 기능적으로 뭐가 달라졌냐면 이 디스플레이가요, 이 사이즈가 8인치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조금 더 좋은 화질의 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던 게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는 요거는 이제 무선 충전기라서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당연히 충전이 되겠죠. 근데 핸드폰이 없네. 계기판이 굉장히 뭐 화려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트럭이니까 담백해요. 근데 가운데 4.2인치짜리 슈퍼비전 클러스터 들어가 있어서 컬러로 연비라든지 아니면 차량 상태, 미디어,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 옆에도 보면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요, 트레일러 관련 버튼, 후방 작업 등 적재함 쪽에 불 켜주는 게 있고, 내리막길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시켜주면서 차가 안 미끄러지게 하면서 쭉 내려가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콜로라도가 출시되면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 부분이 3D 고무 매트예요. 이게 이 3D 고무 매트가 아무래도 이렇게 오프로드나 아니면 비포장길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이 관리 측면에서 너무 편하기도 하고 미끄럽지도 않고 해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시트가 천연 가죽입니다. 전 트림 다. 이런 질감 같은 거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번에 바뀐 건 아니지만 보스 오디오는 최고예요. 얘가 진짜 미국 감성, 오리지널 감성의 그 보스 오디오 같아요. 그래서 저음도 굉장히 풍부하고 고음도 생각보다 굉장히 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변한 거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노하우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G7원 X 트림에는 G7원 오프로드라고 이렇게 데칼이 들어가는데, 이 G7원은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쉐보레에서
오프로드 트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코드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로라도나 아니면 실버라도 같은 차량들은 이렇게 G7-1이라는 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쪽 보면 별로 안 바뀌었지만 정말 많이 바뀐 것처럼 효과를 내주는 게 바로 이 뒤쪽 레터링인데요. 그전에는 여기 쉐보레의 보타이 엠블럼이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 음각으로 레터링을 넣으면서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콜로라도 그리고 V6라는 배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향 지시 등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등으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후진등만 별도로 있고요. 이번에 G7-1 X로 바뀌면서 뒤쪽에 있던 크롬이 사라지고 바디 컬러랑 같은 색으로 도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화이트면 여기 화이트, 실버면 실버, 그런 것들이 좀 더 깔끔해졌어요. 전반적으로 외관에서 보면 크롬은 다 없앴어요. 그러면서 훨씬 더 세련되고 젊게 그렇게 바꾸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머플러 팁도 보면 옆으로 뺐어요. 뒤쪽으로 빼면은 머플러가 더 밑으로 꺾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플러도 옆으로 뺐고, 머플러를 옆으로 빼니까 좋아지는 건 당연히 이탈각이 더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프로드나 아니면 비포장길 갔을 때 이탈각이 더 나오니까 당연히 머플러 파손이 적겠죠. 이 머플러도 끝에 보면 여기서 바로 스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범퍼 같은 경우도 별의별 게 많지만 얘가 가장 심플하고 고장도 안 나고 편하게 쓸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능적인 면은 적재함에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일단 열었을 때 지금 천천히 열렸죠. 이지 테일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힌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테일게이트 안쪽에. 그래서 이 두 손가락으로도 닫을 수 있고, 그리고 내릴 때도 천천히 떨어져서 다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재함 바닥 보면 지금 바닥에 스프레이로 막 뿌려져 있거든요. 이 스프레이가 웬만한 걸로는 깨지지 않는, 요거를 이제 스프레이온 베드 라이너라고 하는데, 요런 제품이 미국에서는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미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파손이 됐다라고 하면은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다시 요 적재함을 원상복구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판이나 알루미늄으로 되면 그것도 뭐 그것대로 편하고 좋긴 한데, 그럼 차가 무거워지잖아. 얘는 차가 안 무겁고 미끄럽지도 않다는 그런 게 장점입니다. 이쪽에 보면 얘가 이제 제동등이고, 이 좌측 우측으로 있는 게 얘가 작업등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등을 별도로 켜서 야간에 짐을 꺼낼 수도 있고요. 뒤쪽에 여기 가운데 있는 유리 같은 경우는 뭐 반려견을 태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열어놓을 수 있고, 아니면 환기시킬 때도 뒷유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함도 자세히 보면요, 이 위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위쪽으로 여기로 손이 쑥 들어가는데, 이쪽 해가지고 총 4개 포인트에 이 픽업 트럭의 확장성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구멍들이 바로 여기다가 롤바를 바로 꽂아서 설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또 적재함 안쪽에도 보면 이 고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짐을 단단하게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고, 확실히 100년이나 만든 만큼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적재나 뭐 이런 측면에서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바디 프레임 바디를 만드는 기술이나 아니면 지금 옆에 휠하우스 안쪽에 이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공간을 많이 준 게 오프로드 다닐 때 여기가 좀 덜 닿게 해주거나, 뭐 튜닝할 때 이점도 당연히 있겠지만 짐을 가득 싣거나 아니면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수직 하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견인할 때 눌려도 어느 정도 높이를 확보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된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휠하우스 안쪽에 마감이 되어 있어요. 소리도 나고 약간 부직포처럼 이렇게 흡음 소재 뭐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요런 게 미국 픽업틀 중에서는 좀 고급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픽업 트럭을 타고 있는데 제 차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얘는 흡음 기능까지 하는 걸로 넣어줬고, 미국에서 보통은 좀 비싼 트럭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를 옵션으로 넣어야 됩니다. 국내에 들어온 거는 어쨌든 G7-1 미국에 있는 거랑 비교가 될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고급 트림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면은 이 판 스프링이 축 위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전에 탔던 칸 같은 경우는 축 밑으로 있어서 이 판 스프링이 굉장히 많이 잘 닿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였는데, 이 축 위로 올리는 게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하고 진짜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타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얘가 출력이 300마력이 넘기도 하고, 이 비율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런 기술력이 집약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100년을 만든 픽업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SUV를 타는 것처럼 되게 짱짱한 느낌이 좋아요. 뭐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승을 하러 가서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가 요거를 지금 촬영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온로드나 아니면 콜로라도 공차 상태에서 이렇게 주행해서는 저희만 재미있지 보시는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도 없고 이미 아는 내용만 있는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트레일러 견인할 때 느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니까
가속하고 브레이킹 할 때, 그리고 이 견인 모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연비 같은 경우도 얘가 떨어지긴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공차 상태보다 이 트레일러 견인할 때 뒤에 무게가 1.5톤이나 이게 또 하중이 실려 있고, 수직 하중도 120kg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한 2kg에서 3kg 많이 떨어질 때는 보통 한 1.5에서 2kg 정도, 2kg 내외로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이건 또 운전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공인 연비가 이 차는 지금 8kg인데 제가 탔을 때는 한 6, 7kg 나오거든요. 그냥 막 시원하게 공차 상태로 달리면. 근데 이 견인을 하기 시작하니까 속도를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연비는 한 2km 내외로 더 왔다 갔다 했어요. 더 밑으로 떨어진 거죠. 온로드에서 얘가 이제 측풍 이런 거 어시스트 같은 기능, 스웨이를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트레일러 모드를 끄고 주행해도 웬만해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위험하고요. 또 그 정도 속도까지 올리려면. 그래서 저희는 안전 운행이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100km 이내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느끼기 힘들어서, 요걸 어떻게 알려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오프로드에서 좀 더, 오프로드도 너무 강한 오프로드는 아니고요, 좀 비포장길, 강가 같은 일반적으로 트레일러를 끌고 갈 만한 노지, 그 정도에서 촬영을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웬만한 국산 픽업 제가 타봤잖아요. 수입 픽업도 그렇고, 공차 상태의 오프로드 주행 성능은 진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고요. 트레일러 모드를 끈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 트레일러 달려있긴 한가? 그 정도 느낌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차가 가볍게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시야도, 저는 이 사이드 미러가 넓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시야가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조각 미러가 왼쪽 운전석 쪽에 붙어 있거든요. 저게 의외로 또 유용하네요. 가속할 때도 그냥 가볍고, 노면이 시멘트 길이긴 하지만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꿀렁이는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리고 브레이크 밟을 때도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또 게다가 컨커르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게 살짝의 유격을 줬다고 합니다. 서스펜션처럼 오히려 더 안전하게 멈추게끔 이렇게 살짝 충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도 가볍고, 이 뒤쪽에 트레일러에서도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장치가 들어있어서 온로드에선 나쁘지 않은데, 이런 시골길, 시멘트길이나 아무튼 노면이 좋지 않은 길에서는 조금 아쉬운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트레일러 모드를 켜볼게요. 다시 주행을 하면 이때는 가속할 때부터 묵직한 게 느껴져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거 비유하자면 약간 로우 기어는 느낌 나죠? 맞아. 저단 기어. 지금 콜로라도는 D하고 L 모드가 있거든요, 변속기에. 이 L 모드를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차가 확실히 묵직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여기는 유럽 카라반, 미국 카라반은 될 텐데 유럽 카라반은 거의 들어오기가 힘든 그런 구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지금 끌고 가는 카라반은 거의 트레일러에 가까운 이제 오프로드 모델이다 보니까, 콜로라도도 밑에 범퍼 밑에 에어가드 같은 뭐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접근각이 아무래도 손해를 보긴 하지만 어디 돌이나 아니면은 흙 같은데, 딱딱하게 굳어있는 흙 같은 데를 밀고 가도 깨지지 않으니까 콜로라도 타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고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떼려면 떼는 것도 일도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변속기 오일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 계기판에서. 그리고 엔진 오일 압력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엔진 오일 압력은 한 270대에서 한 300 정도로 올라가긴 합니다. 변속기 오일은 더 온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공차 상태랑 지금 견인할 때랑 거의 동일합니다. 이거 너무 잘 따라와서 재미없죠? 좀 이거 지루한 영상 되겠는데요? 밟아봅시다. 뭐 20km, 이렇게 해서는 다 다니지. 네, 이제 밟습니다. 이제 가속하는데, 얘가 출력이 300마력이 넘고 토크도 막 38kg씩 되니까 이게 그냥 쭉 가죠. 묵직함 이거랑 함께 쭉 밀고 가는 게 좋기도 하고. 근데 물론 지금 속도를 높이니까 여기가 지금 돌밭이어가지고 핸들링이 조금 더 핸들에 유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미끄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는 헛바퀴 돌지도 않고, 컨커러 역시 지금 뒤에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데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타기 현상이 참 별로 없어요. 말타기 현상이 이 트레일러 모드로 주행하면은
스트레스가 없어. 이거는 뭐랄까,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 영상 찍지 않고 평상시에 주행한다고 하면은 느낄 수 없을 정도예요. 그죠? 지금 카메라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차도 흔들리네요. 안 흔들린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러면 거짓말이지. 얘가 312마력에 38km라고 하는데 요거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변속기는 얘 8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8단 변속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변속기 여기 표시가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아무리 변속을 많이 해봐야 한 3단을 주로 많이 쓰는 그런 느낌, 그 정도 아니에요? 네, 최대한 안정감 있게. 그래서 그런 느낌도 좋고, 물론 온로드 올라가면은 8단을 다 쓰긴 해요. 오프로드에서 이런 빅 포장기, 이런 오프로드는 한 3단 정도까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었네. 그래서 좋았구나. 네. 이게 견인 모드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견인 모드 하면 이거 같이 작동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트레일러 모드를 안 하고 브레이킹을 했을 때는, 물론 온로드에서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지금 쟤는 무겁기도 하고 MT 타이어 꽂혀 있으니까 이런 비포장길에서 브레이크 밟을 때 약간 좀 이 말타기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트레일러 모드를 키니까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물론 제 표현은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없다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멘트에서는. 지금 여기는 요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좀 짧은 도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오우, 야, 잘 따라온다. 그리고 지금 강 건너가자마자 여기 지금 엄청나요, 경사가. 야, 여기가 전차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지금 도로가 아주 안 좋은데, 와, 콩커를 막 넘어갈 것처럼 기울어지는데, 안 넘어가요. 진짜 서볼까요, 경사에? 괜찮을까요? 넘어가지 않을까요? 미쳤다 이거. 이 정도. 문 열어볼게. 문이 딱 떨어지. 이 정도예요. 보이시나요? 지금 경사가 이 정도거든요. 저희 끝에 살짝 닿다. 여기 섰다 가도 돼. 이거 큰일 났다. 대박이다 이거. 여기 올라가 볼게요. 제가 너무 심하게 기울어지니까. 나 진짜 넘어가는 줄 알았어. 다시 그냥. 이게 지금 바퀴가 6개잖아요, 트레일러 합쳐서. 근데 이 4바퀴가 돌아가니까 이게 안정감이 다르네. 이게 상당히 좋네요. 여기는 지금 앞에 노면이 너무 잘 닦여 있으니까 옆으로 가볼게요. 네. 그죠? 그러네요. 여기 전차들이 닦아놓은 길이라서 닦아놓은 길이라서. 안 빠져. 어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되면 핸들 놨어. 놨는데도 일자로 너무 잘 가. 이거 사실 기본인데, 기본 안 된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전혀 불안함이 없다는 게 문제야, 우리 영상에서는. 콜로라도가 재미가 없는 차네. 너무 안전하네, 차가. 컴커로도 그렇고. 트레일러 모드 끄고 한번 다시 가볼까요? 이건 좀 불안하다. 확실히 가볍죠? 네. 차 가벼워. 차가 진짜 가벼워요. 이 차 말도 안 되게요. 에어서스도 아니고 얘 전자식 서스도 아니에요. 근데 그 변속의 그 느낌만으로 차가 무게감이 있고 없고를, 아예 안 되겠다. 이거 후륜으로 해봐야겠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근데 차 진짜 더 가벼워진다, 후륜으로 하니까. 후륜으로 하니까 극강으로 차가 가벼워지고, 온로드에서 주행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가벼움이야. 네, 맞아요. 이러다가 콩커로 넘어가면 대박.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근데 안 넘어가. 너무 잘 따. 뭐예요? 뭐야? 잠깐만. 어떻게 갑자기 자세를 잡지, 쟤는? 저 유턴합니다. 오, 대박. 우와. 찍혔어요? 네. 지금 차는 하나도 안 불안해. 우와. 쟤도 안 불안하고. 우리 이건 몰랐다. 3일째 타고 있으면서 이걸 몰랐어. 유턴해 보겠습니다. 유턴을. 지금 급격하게 턴을 돌면서, 여러분 이렇게 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진짜. 다른 차는. 우와, 저봐. 저 자리 잡는 거 봐. 와.
이걸요 지금 앞에 길이 편하니까 다시 여기 길은 와 견인 장치도 되게 튼튼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면 부러지거나 파손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와 이거 어떻게 이러냐? 오! 와 야 근데 서스펜션 느낌 좀 좋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격도 잘 걸러주고? 정도면 야 여기 진짜 빠져야 된다 여기는. 야우! 야우! 야! 이 정도면? 충격도 잘 걸러주고? 정도면 야 여기 진짜 빠져야 된다 여기는. 야우! 야우! 야! 지금 잠깐 내려서 노면 상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지금 말이 안 되냐면 지금 저희가 이 길을 온 거예요. 여기를 지금 보세요. 푹푹 꺼져 있잖아요. 여기가 이걸 넘어서 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재미없어서 지금 옆으로 온 건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탈각도 엄청나고 MT 타이어에다가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지. 얘는 지금 견인 장치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견인 장치가 아까 턴 돌 때 느꼈죠? 네. 엄청 짱짱한 거. 아예 불안함이 하나도 없는 거. 그리고 얘도 지금 보면은 멀쩡해. 앞에도 멀쩡해요. 앞에도. 얘도 멀쩡하죠. 얘도. 멀쩡한 요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떼기도 쉽고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얘 탄성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래서 안에 리백 같은 걸로 돼 있어서 그것만 풀어서 떼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고해서 떼는 걸 추천드려요. 연비에 영향이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 전에 보니까. 다시 타서 가시죠. 와, 차 좋다. 지금 막 엄청 난리 났었잖아요. 뭐 트레일러 모드 끈 거였어요. 꺼놨어요? 그냥 사륜만 하고 주행한 거고요. 근데 안 넘어갔어요? 그니까 트레일러 모드 키고 거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사륜 오토입니다 지금. 오호. 확실히 묵직한 느낌 있죠. 네. 변속기가 로우 기어 사용하는 것 마냥. 오호. 그리고 강성 대박이다. 바디 강성. 그죠? 그러니까요. 삐거덕거리는 게 없고 지금 저 뒤에 있는 트레일러랑 얘랑 그냥 하나인 것 같아. 하나. 그냥 그 뒤에 견인 장치가 관절 역할만 해줄 뿐이지. 네, 맞아요. 와, 너무 좋다. 이번 촬영에서는 이제 온로드 이런 거 재미없는 건 생략했고 저희가 체크하고 싶었던 건 가속, 주행할 때 변속이라든가 제동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후륜이라고 했을 때 트레일러 모드 안 켜고 후륜이라고 했을 때 비보장길에서는 가볍게 온로드처럼 확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은 있지만 너무 가벼워서 약간 불안한 느낌? 네, 그런 게 살짝 들어요. 요거를 오토 모드나 아니면 그러니까 사륜 오토나 아니면 사륜 하이 요 정도 키면은 앞바퀴도 같이 구동이 되면서 슬립도 확실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회전도 좀 더 잘 됩니다. 사륜에다가 트레일러 모드 키면은 차가 확 무거워지는 느낌이 확 나요. 이 콜로라도에서는 D랑 L이 있는데 L에다가 변속기를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실제로 L에 변속기를 넣은 것보다 느낌은 더 좋습니다. 확실히 안정감이 느껴져요. 끌려오는 피견인차랑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브레이킹 할 때 이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 요거 덕분에 상당히 매끄럽게 서요. 그냥 공차 상태처럼. 공차 상태랑 다른 거는 하나만 찝자면 좀 무게감 있게 선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아무튼 체결할 때 이게 후방주차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견인봉을 감지해서 딱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편리했고 또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실 소형 견인면허 딴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이 콜로라도 시승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일단 차 핸들링 이런 것도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시야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더라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뭐 그런 반파 내거나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견적 내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사실 이 콜로라도도 쉐보레에서 제공받은 시승차고 뒤에는 컨커러도 컴팍스 코리아에서 제공받은 시승차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전하게 타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는 벌써 회가 져가니까 뒤에 있는 컨커르가 어떤 모델인지 궁금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게 또 신모델이거든요. 뒤에 가서는 컨커르 신모델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편에 가자 이제.